우리들 삶에서도 보면 풍요로운 환경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아온 이들보다는 자신이 직접 커다란 상실이나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특히 그걸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만나게 될 때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잖은 위안과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요즘 어딘가 세상도 좀 어수선하고 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도 좀 지친 것 같아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보여 잠시 머리 좀 식히며 작은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잘생긴 데다가 지적인 것에 더해 사업 능력도 출중해서 그런 아버지 덕에 그는 어릴 적부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쇼펜하우어의 꿈은 나중에 아버지 같은 어른, 그와 같은 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편지 한 통 남기지 않고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가 17살 때 일입니다. 너무도 착실한 아들이자 학교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모범생이었던 어린 쇼펜하우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렸던 아직도 젊고 아름다웠으며 사교계에 관심이 많았던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상상을 초월하는 유산을 상속받자 그 길로 독일 최고의 사교계를 찾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 어머니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한 끝에 가망이 없다고 느낀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평생 서로 만나지 말 것을 서약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한 이후 집을 나와 홀로 살아갑니다. 이후 그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1살 때 아직까지도 그의 최고 철학 작품으로 여겨지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세상에 공개했지만 1년에 채 100권도 팔리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자 크게 낙심한 그는 다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린 후 베를린 대학교의 강사직에 응시해 철학 교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된 그는 당시 그보다 더 일찍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그러나 자신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헤겔과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게 해달라고 대학 측에 집요하게 요청한 끝에 결국 그렇게 해주었는데, 헤겔의 강의실은 언제나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던 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그의 강의실은 언제나 텅 비어있어 쇼펜하우어는 그런 헤겔에 대한 열등감이 더더욱 커져갔고 또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공개적으로도 자주 헤겔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1831년 베를린에서 콜레라가 창궐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강의 스케줄을 취소하고 베를린을 탈출해 독일의 지방 도시로 피신을 갑니다. 하지만 헤겔은 끝까지 대학에 남아 학생들을 독려하며 강의를 계속하다 결국 콜레라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사람들은 헤겔과는 달리 대학과 학생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쳐버린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으로 쇼펜하우어는 즉시 베를린 대학 교수직을 사임한 후 이후 다시는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혼자 자신의 아파트에 갇혀 거의 평생을 운둔의 시간을 보내며 글을 썼습니다. 이런 괴팍한 성격,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예민한 성격을 가져 인생을 통틀어 인간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어찌된 게 니체가 생전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자 그가 중고 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견하고는 14일을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몰입해 읽은 후 이후 자신의 철학의 형체가 생겨났다고 말하며, 그래서 자신의 철학의 뿌리는 바로 쇼펜하우어라고 공공연히 말했을 정도로 그는 당대 철학자들에게 커다란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고 또 프로이트의 경쟁자이자 개인적으로 프로이트보다 100배는 더 탐구할 만한 깊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심리학자 칼 융 또한 자신이 일생에서 만난 가장 뛰어난 철학은 대부분 거의 다가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끝으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헤르멘 헤세 또한 그의 사상이 커다란 위안을 주었으며 자신들의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고 또 올라탈 수 있는 거인이 되어주었던 정말 탁월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럼 어째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이토록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이 변함없이 찾고 또 위로를 받고 있는가 하면 그의 철학은 바로 삶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전달되고 있고 또 스스로 직접 아파 보았던 사람이 그 삶의 아픔에 대해 위안과 조언의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조언들은 무엇보다 무척 현실적입니다.
이게 참 삶이라는 게 재밌는 것이 31살 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한 후 그 책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삐뚤어짐은 대학 교수 시절 그 해겔과 콜레라 사건으로 정점을 맞게 된 후 이후 조용히 대략 30년 가까이를 홀로 세상과 벽을 쌓고 외로움 속에 삶에 대해 사색하며 철학을 정리하는 동안 나름 유순해지고 깨달음을 얻게 된 쇼펜하우어는 63세 때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 즉 자신이 30년 전에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주석 형태로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고 있는 일종의 에세이집을 냅니다. 이 책은 당시 그가 너무도 무명이라 그 어떤 출판사도 이 책을 출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100번의 퇴짜 끝에 간신히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이 책이 초대박이 나버립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그는 슈퍼스타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토록 쇼펜하우어가 갈망했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존경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의 70세 생일 때에는 전 유럽 모든 곳에서 각계 유명인들의 축사가 쏟아져 도착하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접하는 쇼펜하우어의 대부분의 좋은 아포리즘 또는 조언들은 거의 다가 이 소품과 부록 또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서 발췌된 것들입니다. 일단 그의 가장 유명한 조언 중 하나는 이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며 또 어쩔 수 없이 이미 태어나 버렸다면 되도록 빨리 죽는 게 두 번째로 좋다는 조언인데 이건 이 할아버지가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 마음이 진짜 많이 상해 있을 때 분노가 새어나와 잉크와 함께 종이에 묻으며 기록으로 남아버린 것으로 참고로 빨리 죽는 게 최고라던 이 고약한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아주 열심히 산책을 하는 건강 습관을 종교처럼 지켜왔던 사람으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장수한 무려 72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다 갔으며 그의 에세이 곳곳에는 몸도 마음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의 조언들 가운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는 우선 우리 사회에 전혀 새롭지 않은 유행병이 퍼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우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항상 희생당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그 유명한 경구를 빌려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게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숙명이자 디폴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그걸 숨기고 감추는데 다들 너무 지나치게 뛰어나서 그렇지 않게 보일 뿐. 삶은 누구에게나 다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행복의 순간들을 빼고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일 뿐이니 그리고 나 말고도 모두에게 똑같이 괴로운 것이니 절대로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나아가 그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가가 아닌 그것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태도 즉 지혜를 통해 인생에서 쾌락의 양을 늘려가기보다는 고통의 양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결국 더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쇼펜하우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에서 빌려온 것으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막상 그게 없어지면 예를 들어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옛말에도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당장 커다란 불평과 불행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며 쫓기보다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행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복 추구를 그는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지금 내게 고통이 없다면 그건 다른 말로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불행이 외부의 자극에만 달려있다면 그건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또는 과잉으로 인한 권태 사이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왔다 갔다 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심을 잡아 그 중간 지대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내면의 풍요로움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 내면이 또는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무료함과 따분함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고 보다 건설적인 자세로 자신과의 그 고요한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라는 챌린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화장실 가서 일 볼 때 또는 버스나 지하철 기다릴 때 스마트폰 보지 않기 정도로 시도해보면 좋을 듯 싶은데 이게 그 짧은 5분, 10분 동안인데도
실제로 해보니까 의외로 엄청 어려웠습니다. 즉, 단 5분도 어떤 외부 자극 없이는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 조건에 있어 적잖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매일매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볼 때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건강이라고. 그는 행복의 90%는 바로 건강에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이란 것은 그것이 주는 너무도 소중한 혜택만큼 반드시 나로부터 얼마만큼의 노력을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너무 힘들지 않은 운동을 꾸준히 매일 하는 노력을 투자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면 더 기분도 좋아지고 더 친절해지며 또 더 많이 웃게 되고 머릿속 생각도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미루어 보면 인간 삶의 모든 행복은 결국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우선 인간관계가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가장 큰 실수는 언제나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하며, 또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많은 친구는 분명 큰 기쁨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그 수는 적을수록 좋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긴 여정을 서로 믿고 기대며 살아갈 만한 좋은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나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슬퍼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어려운 것, 즉 친구의 행복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일을 가까이 두는 것은 우리 인생에 드문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쇼펜하우어가 유럽에 최초로 번역해 알리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처세술로 읽히고 있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 모음,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아주 짧고 작지만 세상과 삶에 대한 보석 같은 조언들을 모아놓은 책 또한 추천드리며, 끝으로 혹시 본인이 40이 넘으셨거나 자신의 세대와 처지를 이해하는 이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조언들을 접하고 싶은 중년분들은 이미 너무도 유명한 유노북스의 40에 읽는 시리즈의 쇼펜하우어 편 신간 또한 함께 추천드립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니 벌써 길에 낙엽이 깔리고 있습니다. 1년 중 책 읽기 가장 좋은 때라는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마음에 따뜻한 양식이 되어줄 좋은 책을 벗삼아 이 좋은 계절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